뭐 언제까지 주담대를 막을지 모르겠지만 열어주는 순간 대폭등은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으로 모든 에너지를 펌핑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답이 없다. 이게 제가 보는 2025년 7월 3일의 수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예측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수싸움대로 예측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취미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약간 코스피에 꽂혀가지고 엄청 확신의 워딩을 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주식을 가지고 확신을 이제 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제 말 믿고 주식 샀다가 손실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새로 사지 말고 한 달 전에 제가 한 5주 된 것 같은데 주식 사라고 했을 때 이후에는 그냥 팔지 말고 무조건 홀드해라,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요즘 들어서 제 워딩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부터 제 유튜브의 영상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식 하려면 진짜 손모가지 걸고 하세요, 진짜 보통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는 은연중에 코스피 인덱스 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주식이 상투에 걸려서 사느니 지금 사고, 아예 지금 안 살 거면 사지 마라, 이게 확실히 맞아. 이 스탠스가 맞아.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남들 다 수익이 취해가지고 이제 수익화하고 있을 때 그때 미쳐가지고 상투 잡고 진짜 개떡락 하느니 지금 사고 한 달 있다가 그냥 적당히 먹고 나와라, 이게 맞습니다. 오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제가 그 내막을 쫙 본 거죠. 4기 신도시가 지금 무산이 된 거고,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전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존 신도시 개발을 털어보면 나오거든. 결국에는 뭐냐, 결론 없어. 2030년까지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 부동산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급되는 신도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야? 한국 사람들, 대중들의 시선을 부동산에서 빼서 코스피로 그냥 몰아치기밖에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실제적인 공급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대체 투자자에 대한 심리적 공급을 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상 별게 없어. 근데 문제도 뭐냐면, 문제는 4기 신도시 계획을 유예하고 말 그대로 무산시킨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오르는 거는 한강을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폭등을 했고, 멀어질수록 그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는 다 외곽이야. 그러니까 5기 신도시, 6기 신도시, 8기 신도시 계속 만들어봐. 어차피 서울 시내, 강남 아파트 집값은 잡기 어렵다는 얘기야.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결국엔 뭐냐? 이 서울 완전 핵심지에 슬럼 재개발해야 돼. 재개발 다 싹 다 밀어내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 그리고 현 정권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시그널을 준 거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절대 풀지 않을 거다.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게 속도전이 나지 않을 거다. 민간 재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공공 재개발만 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신규 공급 별로 없을 거다는 얘기야. 그리고 단지 부동산 대출 규제, 수요 규제가 지금 맛보기, 대출 규제 완전 봉쇄란 게 맛보기일 뿐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맛보기 다음 카드는 크게 없어. 왜? 더 한다 한들 뭐가 크게 변할 것 같진 않거든, 여기서. 어차피 이게 공급이랑 대출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대출을 풀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대출 규제를 길게 끌면 끌수록 서울 핵심지의 공급은 점점 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멀어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심리적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피의 폭등에 말 그대로 시간 싸움이다. 무조건 올인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잡아놓고 팬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담대 막아놓고 추경 40조 풀면서 말 그대로 잡아놓고 팬다. 뭐를 패? 코스피를 패는 거야. 그냥 올라가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말 그대로 무슨 시즌제처럼 기간별로 뭐 미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내가 맞춰내겠다. 내가 예측해내겠다. 잡아다 놓고 패는 거야. 왜 성공률이, 예측의 성공률이 높을까? 아니, 예측이 맞을 만한 것만 잡아놓고 패는 거거든.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잘 안 해. 쓰잘데기 없는 예측은 안 한다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 똥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기용 박민식 장차관이 워낙 똥치를 많이 해놨고, 대학 총장들이 망해가는 대학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짝짝꿍을 하느라 진짜 개폭망했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예측을 하기는 지금 쉽지 않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생각해보니까 미래가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컨셉이지 이걸 가치 판단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약간 채널에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일단 그거는 추후에 시간이 무르익으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최대한 많은 이제 스프레드를 해서 그 나중에 시기를 위해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물 들어왔거든. 내가 봤을 때 내가 맞출 수 있어. 이런 주제는 내 전공이 아니어도 맞춰내겠다고. 코스피 계속 개떡상 하듯이 부동산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딱 보니까. 자, 그래서 기사를 좀 볼게요. 도대체 4기가 무산이 된, 4기 신도시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 기사도 쭉 나오잖아요. 이재명 표 공급 당장은 없다. 전 정부 신도시 사업은 가속하겠다. 기존 신도시 활용 공급 속도전을 낼 거고, 그게 뭐냐? 뭐 서리풀 지구 등 택지 고밀도 개발할 거고, 폐교 국공립 부지 검토 전망도 하겠다. 서리풀 지구가 뭔지 찾아봤어요. 뭐 MDM이라는 데서 하는데, 정보사 부지인가 뭐 그렇대요. 서초동이고,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한개동과 뭐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지하 7층에서 19층까지 4개 동으로 뭐 구성이 됐다. 근데 이제 그거를 200% 용적률인데 그걸 250%로 올리겠다고 그 기사가 났는데, 국토부에서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로 서리풀 2만 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9,400가구, 의왕 오전 왕곡 14,000가구, 의정부 용현 7,000가구 등 4개의 지구를 발표하고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법정 상한이 250%까지 끌어올려 당초 5만 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 약 1만 가구 정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2, 3년 미뤄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2034, 그냥 2030년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안 된다고 제가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데서 정정 기사를 낸 게, 국토부 신규 택지 4곳 용적률 상향 관련 보도 사실 아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로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존 신도시 개발 계획 속도전 투기 억제책 엄청 많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 버블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도대체 그러면 4기가 물 건너 갔는데 3기 신도시는 뭐냐? 공급 규모는 6만 6천 규모의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해 하남 교산지구 3만 2천, 인천 계양지구 1만 7천, 고양 창릉지구 3만 8천, 부천 대양지구 2만 가구 등이 있다. 이는 2018년 첫 계획 발표 이후 토지 보상과 착공 등이 늦어지면서 내년까지 입주 예정 가구가 전무하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끌어올려 최대한 빨리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2018년도니까 지금 7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뭐 보상과 착공이 늦어지면서 뭐 입주 계획이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 그렇게 그냥 큐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물려 있는 게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랑 주 4.5로 내리는 거랑, 그리고 이런 것들, 물가 상승이 압력 등이 인플레이션이 거치면서 공사는 무작정 늘어질 수도 있고, 공사비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4.5를 내리는 순간 바로 20, 30% 뛰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사실.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더니 재초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발목을 잡는가.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시세 차익 예상되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경우 조합원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고도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재초안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초안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된다면 공급 우려를 넘어
조합원 재산상 침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뭐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억대 추가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안 그래도 분담금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데 재초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초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럼 도대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열세 곳이 뭐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등이 있는데 결국엔 2만 6천 가구에서 3만 9천 호를 이제 뻥튀기 추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25년 착수 예정이야. 아직 착수도 안 했다고. 이것도 역시 2030년까지 아웃. 안 돼. 그 중에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4일 전. LH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3곳을 예비 시행자 지정을 이제 한 거예요. 막. 그럼 누가 됐냐? 뭐 분당 목련마을 3번 9-2구역, 3번 11구역인데 기존 1107가구에서 2200가구, 뭐 1800가구에서 2900가구, 2700가구에서 3800가구로 약 3239가구의 새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언제냐? 몰라. 이제 지정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3기도 나가리 쉽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니 읽어보면 쭉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당의 진성준 의원 이분이 이제 정책위원장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만 해도 연간 3만 5천 채씩 착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 2025에서 2026년부터 공급 부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 언제야? 2025년 7월이야. 이제 시작됐다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발표된 공공 재개발 사업들은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뭐 하는데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거죠. 공공은 결국에는 공공택지가 필요하고 공공택지는 결국에는 이제 외곽이야 다.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지. 뭐 조합원 동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외곽이야. 역시 의미가 없어. 서울 중심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금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심에다 그냥 구룡성체 박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민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처하는 우리는 풀어줄 생각이 1도 없어. 그럼 뭐야? 끝.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야? 코스피 주식 그냥 뻥튀기해서 심리적인 공급을 해서 아파트에 돈 쓰지 말고 그냥 월세 살고 주식에 넣고 배당 받아 살아. 아파트에 깔지 마. 그냥 아파트 자가 생각하지 말고 월세로 살으라고. 그 월세는 배당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부는 진짜 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명운을 걸었다고. 코스피 폭등 안 하면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시스템의 1단계 스텝 1이 돌아가지 않아. 코스피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주식에 얼마나 말 그대로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봤자 개개인의 진짜 큰 돈이지 큰 돈인데 진짜 똥소리 타는 애 누구냐? 정부 민주당이라고. 그 사람들이 진짜 똥소리 타는 거고 스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 시스템의 1단계가.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한 달 사이에 14% 올랐다는데 취임 후 지지율 한 달 만에 지지율이 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지금 펌핑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코스피에 대해서 확신의 뭐 이렇게 메시지를 어느 순간 던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과열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싶으면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몸을 사리겠지만 욕을 많이 먹더라도 지금은 이 카드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정부의 카드가 없다고. 맛보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금 패를 까봐라. 4기 신도시 지금 날아갔는데 뭐가 없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서울 집값을 폭등을 막으려면 진짜로 재건축을 용적률이 이빠이 늘려줘야 돼. 진짜 맥시멈으로. 그래서 아예 구룡상체 지어봐 한강변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 말고는 아니면 그 강남 핵심 요지나 서울 핵심 요지 주변에 이제 원룸 세대들, 단지들 있는 것 그대로 다 쓸어내서 재건축해야 되는데 용적률 역시 완전 맥시멈 해가지고 쭉쭉 올리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은 재건축의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재개발의 시대가 열릴 거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언제까지 주담대를 막을지 모르겠지만 열어주는 순간 대폭등은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으로 모든 에너지를 펌핑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답이 없다. 이게 제가 보는 2025년 7월 3일의 수싸움입니다. 다음에 또 뵙죠.